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퍼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하는 하나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집을 팔면은 내가 68만 불을 주겠다 하는 게 자기의 프로미스도 언제? 그게 바로 컴플리션 데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퍼는 나중에 제가 드린 그 폼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퍼는 간단하게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본인 자신의 하나의 프로미스를 갖다가서는 제시하는 걸가 오퍼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 오퍼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게 카운터 오퍼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갖다가 취득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취득을 하실 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요. 오퍼 앤 카운터 오퍼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어떤 사람이 A라는 집을 갖다가서는 사는데 75만 불을 갖다가 오퍼를 했습니다. 애스킹 프라이스가 79만 불이었어요. 근데 파는 사람이 75만 불이라고 하는 프라이스를 갖다가 쫙 줄을 그어버리고 77만 9천 불 해가지고서 딱 이니셜을 해가지고서 나한테 돌아왔다 이겁니다. That's what we call counter offer입니다. 오퍼를 주고 오퍼를 받은 사람이 그 내용 자체를 갖다가서는 고쳐가지고 그거에다가 나는 이 프라이스가 아니면 안 팔겠다 하고서 한 그 오퍼 자체가 카운터 오퍼예요. 카운터 오퍼의 효과는 무엇이냐면은 애초에 준 오리지널 오퍼 is dead 하는 소리입니다. 원래 상대방이 낸 75만 불짜리의 오퍼는 죽었어요. 죽고 새로운 오퍼가 77만 9천 불이 돼가지고서 나한테 또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오퍼를 받은 사람이 또 다시 고칠 수가 있어요. 리카운터 오퍼입니다. 오퍼는 어떨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10번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스뿐만 아니고 terms and condition. terms and condition이 중요하기 때문에 terms and condition 그렇게 하고 프라이스, 디파짓, completion date 모든 걸 갖다가서는 다 카운터 오퍼 왔다 갔다 하면서 니고시에이션을 갖다가 하는 과정에서 카운터 오퍼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트니까 일단 카운터 오퍼를 하게 되면은 오리지널 오퍼는 데드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내가 원래 오퍼를 75만 불 했는데 당시 79만 불에 나한테 카운터 오퍼를 했으니까 내가 다시 또 85만 불로 했을 때 나중에 정 안 되면 75만 불 억셉트한데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카운터 오퍼는 일단 카운터 오퍼가 오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전에의 오퍼는 데드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오퍼가 시작되는 게 카운터 오퍼입니다. 그 다음에는 억셉턴스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퍼를 갖다가서는 주면은 본인 자신이 이거 참 좋은 오퍼네. 이대로 다 억셉트 했어. 그냥 받아들이면은 계약이라는 게 아주 소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억셉트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카운터 오퍼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억셉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클리어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퍼를 갖다가 79만 5천 불의 억셉트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억셉턴스를 갖다가 상대방에게 내가 오퍼를 억셉트 했다는 걸 갖다가 반드시 커뮤니케이트를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참 부동산 경기가 좋은 2007년도, 2006년도 이럴 때는 멀티플 오퍼가 자주 들어왔습니다. 집 하나 사는데 5명, 6명이 막 달라붙어요. 그러면은 오퍼가 서로
컴퓨터가 되죠. 서로가 막 경쟁이 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75만 9천 불 낸 걸 어떤 사람이 78만 9천 불까지 리스팅 프라이스보다도 몇만 불이 더 되는 오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억셉트를 했죠. 당연히 억셉트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억셉트를 했을 것 같으면 상대방에게 내가 억셉트 했다 하는 걸 갖다가 카피를 팩스나 이메일이나 그런 수단으로서 상대방에게 꼭 억셉트 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동안시 해버렸어요. 그래서 전화로 이쪽 그 에이전트가 그쪽 에이전트한테 이거 오파 억셉트 됐어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해줬어요. 전화로만. 그 사이에 79만 5천 불짜리 오파가 또 들어왔어. 그래서 에이전트 얘기가 이걸 내가 오파를 갖다가 안 보내고 말로만 해준 거니까 이거 억셉트 하자 하고서 79만 5천 불을 억셉트 해가지고서 팩스로 저쪽으로 보내줘 버렸어요.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굉장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은 79만 5천 불로서 억셉트 돼가지고 properly communicate 된 그 오퍼가 accepted offer로서 된 게 하나의 판례예요. 그러니까 억셉트한서는 반드시 억셉트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에게 클리어하게 꼭 알려 주셔야 돼요. in writing으로. 구두로 안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부동산 트랜잭션을 갖다가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정으로서 억셉트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내가 지금 현재 보내는 오퍼를 당신이 내일 3시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은 내가 당신이 억셉트 한 걸로 간주하겠다. 그 억셉트가 됩니까, 여러분? 저쪽 상대방은 이쪽에다가 하등의 클리어한 인디케이션이 없었죠. 그런데 이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이 억셉트를 안 한다는 그런 그 소식이 내일 3시까지 없으면은 억셉트 한 걸로 간주하겠다. 언뜻 들으면은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 문제죠. 절대 억셉트에서는 그런 형식으로서 부정적인 형태, 상대방이 행동을 안 취함으로 해가지고서 억셉트가 되는 형태는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억셉트는 클리어하게 커뮤니케이터가 돼야 된다 하는 걸 갖다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